안녕하세요. 열린요양보서교육원 장혜원 강사입니다. 요양보사 자격시험 대비해서 CBT 실전 모의고사 실기 영역 준비했습니다. 열심히 공부하셔서 시험에 많은 도움 되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보겠습니다. 36번 연하곤란 대상자에게 음식을 제공하는 동안 주의 깊게 관찰해야 하는 증상은 1번 탈수, 2번 소양증, 3번 부종, 4번 발진, 5번 청색증. 정답은요? 네, 5번 청색증입니다. 연하곤란이라고 하는 것은 대상자가 식사를 하실 때 기도가 있고 식도가 있는데요. 기도는 항상 이렇게 옆에서 봤을 때 이게 코예요. 자, 기도는 항상 열려져 있습니다. 공기 다니는 길은 항상 열려져 있죠. 자, 숨을 이렇게 쉬면은 이렇게 앞으로 내려가서 이렇게 폐로 바로 내려가게 되죠. 기관지를 통해서. 그러면 이제 식사를 하시게 되면 맛있는 이제 식사를 냠냠냠냠 드셨어요. 자, 입으로 이렇게 식사를 하시게 되면 이렇게 해서 뒤로 넘어가게 됩니다. 신기하게 되어 있네요. 자, 뒤로 넘어가면 어디로 갈까요? 네, 뒤로 넘어가면요. 바로 여기가 이제 식도가 되죠. 식도가 뒤쪽에 있고요. 그러면 위장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길이 위에서는 이렇게 같이 코로도 숨을 쉬고 입으로도 숨을 쉴 수 있고요. 음식은 입으로 보통 드시는데 이게 내려가는 길 자체가 틀려지게 됩니다. 그래서 요 가운데에 이렇게 만나는 지점이 있는데 여기가 이제 후두개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 식도로 넘어갈 때는 잠깐 후두개를 기도 쪽으로 이렇게 막아주게 되고요. 그리고 여기 이 부분을 조금만 더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면 여기 구조가 조금 어려운데 여기 기도를 이제 옆에서 제가 좀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기도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식도가 뒤쪽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공기 다니는 길은 항상 열려져 있고 여기 밥 다니는 음식 넘어가는 길은 이렇게 식도가 항상 닫혀져 있습니다. 그런데 뭔가 음식이 넘어와요. 맛있는 식사를 하신다. 음식물이 딱 넘어왔을 때만큼은 잠시 여기에 있는 이 후두개를 잠시 기도를 막아주고 이렇게 이쪽을 살짝 막아줍니다. 그리고 음식물 내려가세요 하고 이제 내려갑니다. 자, 내려갔어요. 그러면 이리로 이렇게 이게 흘러 내려오게 되는데 만약에 내려오고 나서 여기 있는 후두개가 이렇게 원래 위치로 다시 돌아와야 되거든요. 이렇게 닫아줘야 되는데 연세가 드시면 이런 밸런스가 이게 호흡이 잘 안 맞습니다. 우리가 걸어가다가 발이 꼬이는 것처럼. 그래서 이 음식물이 이 기도로 흘러 들어가게 되면 그걸 이제 사례라고 하죠. 공기 다니는 길에 이 음식물이 들어가면 난리가 나는 거죠. 물이 들어가든지 밥풀 들어가든지 콜라물도 들어가고 하는데요. 그러면 난리가 나죠. 막 기침하고 콧물 재채기 막 애치 하고서 탁 하고 뭔가 나왔는데 다행히도 이렇게 튀어나왔어. 밥풀 하나 튀어나왔습니다. 그러면 너무 고마운 거죠. 이제 숨 쉴 수 있는 거죠. 근데 이 기도가 좁기 때문에 이게 뭔가 들어가게 되면 숨쉬기가 힘듭니다. 숨을 쉬기 힘들면 자, 폐로 들어가는 공기가 들어가지 않아요. 공기가 부족하죠. 자, 공기가 부족하면 중심부에 있는 심장 근처에 있는 주요 기관들, 간이라든지 위장, 이런 기관, 뇌 같은 곳은 이제 산소 공급을 해주지만 말단 부위, 즉 손이라든지 발끝 이런 부위는 산소 공급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손끝이나 발끝이 파랗게 변하는 이것을 청색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연하곤란 대상자에게 음식을 제공할 때 주의 깊게 관찰해야 하는 증상은 청색증 이렇게 골라주시면 됩니다. 37번 대상자에게 음식을 제공할 때 사례를 예방하는 방법은 1번 물기가 없는 음식을 제공한다. 2번 대화하면서 음식을 제공한다. 3번 신맛이 강한 음식을 제공한다. 4번 상체를 높이고 턱을 든 자세를 취하게 한다. 5번 식사 전에 입안을 물로 헹궈 목을 축이게 한다. 정답 골라볼까요? 5번 식사 전에 입안을 물로 헹궈 목을 축이게 한다입니다. 1번 보시면 물기 없으면 퍽퍽하죠. 그래서
잘 걸립니다, 목에. 그래서 물로 목을 축여주시는 게 좋겠고요. 2번 같은 경우 대화하면서 음식을 제공하면 말씀하시다가 사례가 걸려요. 그래서 말을 시키지 않는다. 이 내용 너무 중요하고요. 시험에 많이 출제됐었습니다. 자, 3번째 신맛이 강한 음식은 침이 많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침살에 유의해 주셔야 됩니다. 제한합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4번째 보시면 상체를 높이고 턱을 든 자세를 하게 되면 상체는 45도 각도 이상 앉아주시면 좋고요. 약간 앞으로 숙이는 것이 사례가 가장 덜 걸리는 체위가 바로 약간 상체를 약간 앞으로 숙이고 턱을 당기는 자세. 이 자세 너무 중요하니까요. 이것도 좀 하나 기억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정답 5번입니다. 38번 의식이 없는 대상자의 경관 영양을 돕는 방법은 1번 비위관이 빠지면 최대한 빨리 밀어 넣는다. 2번 영양액은 체온보다 낮은 온도로 준비한다. 3번 영양액 주머니를 침대 높이에 맞추어 건다. 4번 영양액은 1분에 50ml 이상 주입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5번 구토 증상을 보이면 잠시 중단한 후 다시 주입한다. 정답은요? 4번 영양액은 1분에 50ml 이상 주입되지 않도록 주의한다입니다. 이렇게 빨리 주입이 되면 복통을 유발한다든지 아니면은 설사가 날 수 있어요. 그래서 50ml 이상 주입되지 않도록 하는 거 중요하고요. 1번 같은 경우에 비위관이 빠지면 최대한 밀어 넣는다. 자, 밀어 넣지 않습니다. 이거는 의료인이 행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밀어 넣는 것도 반드시 의료인에게 의뢰를 해주셔야 되고요. 의료 행위가 되죠. 자, 2번도 보시면 영양액은 체온보다 낮은 온도로 준비하면 차갑죠. 자, 이렇게 차갑게 들어가면 또 복통이나 아니면 설사 유발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체온 정도로 준비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따뜻하게도 괜찮고요. 자, 3번도 보시면 영양액 주머니를 침대 높이에 맞춰 걸까요? 아니요. 위장보다 높게 걸어주시면 들어가게 되죠. 5번째는 구토 증상입니다. 이런 경우는 사실 구토나 청색증이 있는 경우는 응급 상황입니다. 응급 상황인 경우 주입을 일단 중단합니다. 조절기를 잠근다. 주입을 중단한다. 이 내용 너무 중요하고요. 중단한 후 신속히 보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39번 질환과 증상이 올바르게 연결된 것은 1번 독감, 점액성의 화농성 가래, 2번 폐결핵, 짙은 가래를 뱉어내는 기침, 3번 천식, 기도 경련, 4번 폐렴, 혈액성 가래, 5번 만성 기관지염, 갑작스러운 발열. 정답 골라볼까요? 3번 천식, 기도 경련입니다. 천식 같은 경우는 어떤 과민 반응을 보이는 거예요. 어떤 특정 물질에 대해서 과민 반응을 보이는 것이죠. 예를 들어 봄철에 꽃가루라든지 아니면 진먼지 진드기, 고양이, 강아지 털, 이런 여러 물질들, 보통은 알레르기 반응을 보이지 않지만 특별히 이 사람만큼은 이렇게 기관지에 들어갈 때 과민하게 반응하는 곳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도가 부종을 일으키고 협작이 돼요. 그럼 좁아지는 것입니다. 협작이라고 하는 것은 많이 좁아졌네 이 소리거든요. 자, 여기서 이제 문제가 여기가 좁아지니까 호흡곤란이 일어나면서 기도가 경련을 일으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식에는 기도 경련 골라주시면 되고요. 1번의 독감 같은 경우는 갑작스러운 발열이나 마른 기침을 보이게 됩니다. 자, 2번째 폐결핵 같은 경우는 2주 이상의 기침이나 지금 혈액성 가래를 객혈이라고 합니다. 네, 객혈 증상들, 기침을 하는데 객담에 혈액이 나오네. 그래서 객혈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4번의 폐렴은 화농성 가래입니다. 폐렴이죠. 염증 반응을 보이기 때문에 이런 화농이 염증성 가래 이렇게 보시면 되거든요. 자, 그리고 5번째 만성 기관지염은 이른 아침에 가래 끓는 기침, 또 여기는 만성 기관지염이죠. 염증이기 때문에 점액성의 화농성 가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40번 정맥 주사를 맞고 있는 대상자가 주사 부위가 붓고 아프다고 할 때 대처 방법은 1번 주사 바늘을 교체한다. 2번 주사 부위에 온찜질을 한다. 3번 수액 조절기를 잠근다. 4번 진통제를 준다. 5번 주사 부위를 알코올 솜으로 지그시 눌러준다. 정답은요?
3번 수액 조절기를 잠근다입니다. 자, 정맥주사 맞고 있는 대상자가 붓고 아프다고 하는데요. 이때는 지금 주사가 혈관 속으로 쏙 들어가서 심장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주변으로 이제 주변이 붓게 되는 상태입니다. 이럴 때는 지금 보이는 여기 조절기가 있습니다. 여기 조절기를 잠그셔야 되는데요. 이게 주사를 중단한다는 의미입니다. 잠그시려면 여기에 클램프가 있는데 여기에 이게 돌아가거든요. 지금 여기 이 부위가 위로 올라가면 여는 것이고요. 아래로 꼭 내려서 지금처럼 이렇게 아래로 쭉 내려져 있는 상태가 잠근 상태입니다.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되고요. 1번처럼 주사바늘 교체하는 거는 네, 우리 간호사의 업무고요. 또 주사 부위에 온찜질을 한다 이렇게 되면 지금 부종이 있기 때문에 붓고 아프죠. 이건 부종이라고 봅니다. 부종이 있을 때만큼은 또 냉찜질을 생각해 주셔야 되겠죠. 자, 진통제 같은 경우는 우리가 또 아프세요? 진통제 드릴게요. 이렇게 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니라서 보고해 주시면 되고 5번째 나와 있는 내용은 주사를 제거한 이후에 이렇게 눌러주시는 거지. 지금 붓고 아픈데 거길 꾹 누른다? 그러면 이제 굉장히 화가 나는 상황이죠. 네, 대상자가 이제 화를 많이 낼 수 있습니다. 조심하시고요. 41번 당뇨병 대상자를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공복에 운동을 하게 한다. 2번 소금량을 점차 늘려 반찬을 제공한다. 3번 인슐린은 경구로 투약한다. 4번 발의 상처 유무를 자주 확인한다. 5번 고콜레스테롤 시기를 제공한다. 정답 골라볼까요? 4번입니다. 발의 상처 유무를 자주 확인한다입니다. 당뇨병 대상자들은 발 관리가 너무나도 중요하죠. 당뇨가 있으세요? 그러면 당이 지금 높아서 거의 한 200 이상 되는 경우에 소변으로 당이 나가는 당뇨 이 말 그대로 당이 어디로? 소변으로 나가네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당이 다 빠져나갔기 때문에 이제 혈액 속에 사용할 이 포도당들이 없고요. 그러다 보니까 상처가 잘 낫지 않습니다. 그래서 항상 발 관리에 유의를 해주셔야 하고요. 자, 1번 보시면 공복에 운동을 하게 하시면 배가 고파요. 네, 안 되고요. 식후 30분에서 1시간 이때가 당이 올라가는 시점입니다. 그래서 당이 올라갈 때쯤 1시간 정도면 거의 최고조를 찍거든요. 그래서 당이 올라가기 시작할 때 운동해 주시고 2번 같은 경우 소금량을 늘리면 지금 혈압이 올라갈 수 있어요. 그러면 당뇨 같은 경우에 혈압이 또 올라가시면 또 합병증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소금은 줄인다로 보셔야 되고 자, 요 3번 같은 경우 많이 나오는데요. 인슐린은 반드시 주사로 주입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위장에서 다 파괴가 되기 때문입니다. 위장에서 파괴되니까요. 어떻게 해요? 인슐린은 반드시 주사로 맞는다. 이 내용 하나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자, 5번 같은 경우에 고콜레스테롤 식이 제공하지 않습니다. 자, 저콜레스테롤 식이를 드려야 되죠. 당뇨 있으신 분들은 또 콜레스테롤까지 올라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저콜레스테롤 식이 제공하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42번 화장실에 가기 위해 누워있는 대상자를 일으킨 후 잠시 앉아있게 하는 이유는 1번 맥박이 저하되어 가슴이 아플 수 있으므로 2번 체온이 증가하여 땀이 날 수 있으므로 3번 혈압이 저하되어 어지러울 수 있으므로 4번 호흡이 증가하여 숨이 찰 수 있으므로 5번 복압이 저하되어 소변을 참을 수 있으므로 정답 골라볼까요? 3번 혈압이 저하되어 어지러울 수 있으므로입니다. 자, 화장실에 가기 위해 누워 계신 분 일으킨 후에 잠시 이렇게 얼굴을 쳐다봐야 되죠. 네, 해롱해롱해질 수 있습니다. 이때 누워 계시다가 일어나면서 앉으면서 앉아 계시다가 일어나시면서 이렇게 체위를 변경하면서 나타나는 저혈압, 기립성 저혈압입니다. 이때는 천천히 일으켜 주시면 되고요. 또 상태를 관찰해 가면서 체위를 변경해야 됩니다. 만약에 이렇게 어지럽다 그러면은 바로 전체 위로 돌려주시는 것을 또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43번 요실금 대상자의 배설을 돕는 방법은 1번 활동을 제한하여 배뇨 횟수를 조절한다.
2번 변기를 차갑게 하여 유의를 자극한다. 3번 수분 섭취를 제한하여 소변량을 줄인다. 4번 아랫배를 눌러주어 방광을 완전히 비운다. 5번 더운 물주머니를 복부에 대주어 방광을 자극한다. 정답 골라볼까요? 4번 아랫배를 눌러주어 방광을 완전히 비운다입니다. 지금 요실금은 방광 주변에 있는 근육들이 소변이 나올 때 이렇게 소변이 일정량 차게 되면은 소변 배출을 하게 되는데 요 나올 때 주변 방광 주변에 있는 근육들은 이완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그런데 항상 이완이 되어 있어서 나도 모르게 힘이 쭉 빠지면은 소변이 줄줄줄 새 나오는 이런 상황이 바로 이제 요실금인데요. 이때는 다음번에 또 실수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소변을 본 이후에 여기 방광 내에 있는 소변을 다 비워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치골상부라고 하는 배꼽 아래쪽을 소변 보고 나서 완전히 이제 비워주기 위해서 아랫배를 치골상부를 눌러줍니다. 그럼 방광이 완전히 비우게 되죠. 그러면 실수를 좀 적게 하게 되기 때문에 이 방법을 써주시고요. 1번처럼 뭐 활동을 제한하거나 하진 않습니다. 자, 2번도 보시면 변기 차갑게 하면 관략근이 수축이 돼버려서 소변이 잘 나오지 않죠. 자, 3번째도 수분 섭취 제한하는 경우는 지금 비뇨기 계통하고 관련해서는 수분 섭취 제한하는 경우는 신장이 안 좋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거의 수분을 제한하진 않습니다. 오히려 수분 섭취를 격려해 주셔야 됩니다. 잘 드실 수 있게. 그래야 비뇨기 계통에 오히려 이제 기능을 더 좋게 할 수 있는, 조금 최소한 유지는 할 수 있는 게 바로 수분 섭취라고 보시면 되고요. 5번처럼 이렇게 더운 물주머니를 복부에 대주셔서 방광을 자극해버리면 사실 더 줄줄 새 나오는 상황이 되고요. 여기서는 원인에 따라 약물요법이나 수술치료를 해주시면은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방광을 굳이 자극할 필요는 없고요. 병원에 방문하셔서 원인에 따라 약물요법 혹은 수술치료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44번 대상자의 이동변기 사용을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배설 시 조용한 환경을 만들어준다. 2번 수치심을 일으키지 않도록 스크린을 설치해준다. 3번 대상자의 두 발이 바닥에 닿지 않게 한다. 4번 배변 중 환기를 위해 창문을 열어둔다. 5번 이동변기는 하루에 한 번 세척한다. 정답 골라볼까요? 2번 수치심을 일으키지 않도록 스크린을 설치해준다입니다. 이동변기는 화장실까지는 갈 수 없지만 일어설 수는 있는 분을 침상 옆에다 놓고서 일을 보시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창피하실 수가 있어요. 수치심이 생기실 수 있기 때문에 스크린도 쳐주시고 1번처럼 이렇게 너무 조용하면 일을 시원하게 못 봅니다. 그래서요. TV도 틀어주시고 시끌시끌하게 음악도 틀어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항상 3번 같은 경우는 두 발은 바닥에 닿는 내용 기억해 주시고요. 4번 보시면 배변 중에 창문을 열어두면요 추워요. 그래서 창문을 닫고 마지막 환기하실 때만 창문 여시면 됩니다. 자, 이동변기 또 세척하는 내용은요. 배뇨 후 바로 세척을 해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45번 기저귀를 찬 채 한쪽으로만 누워있는 대상자의 소변이 자주 셀 때 대처 방법은 1번 수분 섭취를 제한하여 소변량을 조절한다. 2번 아랫배를 시계 방향으로 마사지한다. 3번 2시간 간격으로 간이변기를 대어준다. 4번 복부에 더운 물주머니를 대어 방광을 이완시킨다. 5번 베개로 몸 한쪽을 지지하면서 체위를 자주 변경해준다. 정답 골라볼까요? 네, 5번입니다. 자, 기저귀를 찬 채 한쪽으로만 누워 계시는데 소변이 자주 새는 거죠. 이럴 때는 한쪽을 이제 베개로 지지해 주시고 체위를 자주 변경해 주시면 좋은 대처 방법이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46번 대상자의 칫솔질을 돕는 방법은 1번 잇몸에서 치아 쪽으로 닦는다. 2번 머리를 뒤로 젖히고 칫솔질을 한다. 3번 앞니는 칫솔 모아 90도가 되게 하여 닦는다. 4번 잇몸을 강하게 문지르며 닦는다. 5번 치약은 칫솔모 위에 두툼하게 짜 올리고 닦는다. 정답 골라볼까요? 네, 1번입니다. 잇몸에서 치아 쪽으로 닦아주시면 됩니다. 보통 막 이렇게 옆으로 문지르시는데 그렇게 되면요. 치아면이 많이 마모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잇몸에서 치아 쪽으로 닦아주시는 게 맞고요. 2번처럼 이렇게 머리를 뒤로 젖히고 하지 않습니다. 약간 앞으로 숙이고 칫솔질 하는 게 좋고요. 3번 같은 경우 앞니는 칫솔모와 45도 각도가 좋습니다. 자, 네 번째, 잇몸을 강하게 문지르면 잇몸이 연세 드시면서 잇몸이 약해져요. 그래서 피나고 합니다. 그래서요, 이런 경우는 치아 쪽으로 부드럽게 닦아주시면 되고요. 5번째, 치약은 칫솔모에 두툼하게 짜올리지 않고요. 칫솔모 아래쪽까지 깊게 치약을 눌러짜야 합니다. 이렇게 칫솔모 위에 있으면 거품만 많이 생기고 이게 입안이 금방 상쾌하게 되니까 치아를 깨끗하게 닦질 못하고 그냥 금세 그냥 끝내버리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내용까지 봐주시면 됩니다. 47번 침상에 누워있는 대상자의 머리를 감기기 위한 준비로 옳은 것은 1번 방수포를 머리 밑에서 목까지 깐다. 2번 창문을 열어놓는다. 3번 머리를 침대 모서리에 오게 한다. 4번 눈과 귀에 수건을 올려 덮는다. 5번 수건으로 가슴부터 허리까지 감싼다. 정답 골라볼까요? 네, 3번입니다. 머리를 침대 모서리에 오게 합니다. 입니다. 자, 이 내용은요. 대상자 지금 침대에서 머리를 감기는데 대상자가 이렇게 머리가 이 가운데 있으면 머리 감길 때 이 물을 이제 헹궈서 내려야 되는데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머리를 침대 이 모서리 쪽으로 이렇게 오게 해서 머리를 감겨주시면 되겠고요. 1번처럼 방수포는 어깨 밑까지 깔아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창문을 열어놓으면 금방 한기가 들어요. 감기 걸립니다. 그래서 창문 닫아놓는다 이 내용이고요. 4번도 눈과 귀에 수건을 올려 덮는다. 이거 또 골라주신 분 있을지 모르겠는데요. 눈에는 수건을 올려놓고요. 지금 여기 그림이 보이시죠? 사진이. 눈에는 지금처럼 이렇게 수건 올려놓으시고요. 귀에는 귀마개 솜을 양쪽에 귀로 이렇게 솜으로 막아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5번 같은 경우 수건으로 가슴부터 허리까지 감싸는 것이 아니라 어깨 아래에서 가슴까지 감싸주시면 되겠네요. 48번 남성 대상자의 회음부를 청결하게 하는 방법은 1번 멸균 장갑을 착용한다. 2번 차가운 물을 음부에 끼얹은 다음 비누로 닦는다. 3번 둔부 밑에 변기를 넣은 다음 그 아래 방수포를 깐다. 4번 음경을 수건으로 잡고 피부가 겹치는 부분과 음낭의 뒷면을 닦는다. 5번 변기를 빼낸 후 둔부에 남아있는 물기를 젖은 수건으로 닦아낸다. 정답 골라볼까요? 4번입니다. 음경을 수건으로 잡고 피부 겹치는 부분과 음낭 뒷부분까지 닦아주시면 되고요. 멸균 장갑을 착용하는 경우는 보통 이제 수술실 같은 경우가 이제 멸균 장갑을 착용하고요. 출혈이 있다든지 할 때는 멸균 꺼즈를 쓰죠. 또 눈에 안약을 넣을 때도 멸균 꺼즈를 사용하는데 멸균 장갑을 착용하는 경우는 우리 요양보 쪽에서는 없는 걸로 보시면 되고요. 이때는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면 손 씻기 하고요. 손 소독제 후 일회용 장갑을 착용해 주셔도 됩니다. 자, 두 번째는 차가운 물을 음부에 끼얹으면 너무 춥습니다. 네, 그래서 따뜻한 물을 사용해 주시는 게 좋겠죠. 자, 세 번째도 이제 그 방수포에 대한 내용인데 방수포를 깐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둔부 밑에 변기를 넣어 주셔야지 그래야지 이제 순서가 맞거든요. 밑에서부터 해주신다 보시면 되고요. 5번은 변기를 빼낸 후 둔부에 남아있는 물기를 자, 이렇게 젖은 수건이 나오면 안 되겠죠? 마른 수건으로 닦아주시면 되겠습니다. 49번 편마비 대상자의 턱목욕을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욕조 턱 높이와 욕조 의자 높이를 같게 맞춘다. 2번 심장에서 가까운 곳부터 닦는다. 3번 실내 온도를 30에서 40도씨로 맞춘다. 4번 욕조물에 30분에서 1시간 정도 담근다. 5번 턱목욕은 힘들므로 전적으로 도와준다. 정답 골라볼까요? 네, 1번 욕조 턱 높이와 욕조 의자 높이를 같게 한다입니다. 네, 너무 잘해주셨고요. 자, 2번 보시면 심장에서 먼 곳부터 닦는 것이 심장에 부담이 덜 가고요. 자, 3번도 보시면 실내 온도는 따뜻하게 해주시고요. 대상자 상태를 좀 고려해서 맞춰주시면 됩니다.
자, 4번 같은 경우에 욕조물에 5분 정도 계셔야 되는데 30분 너무 오래 계시는 경우는 오히려 더 어지러움을 호소하실 수가 있습니다. 위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5분 정도가 적당하고요. 자, 통목욕은 힘들긴 합니다만 전적으로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되도록 스스로 쉽게 하고 도움 필요한 부분만 보조해 주시면 되겠네요. 50번 왼쪽 편마비 대상자의 바지를 갈아입힐 때 먼저 벗기고 먼저 입히는 쪽은 1번 오른쪽 오른쪽, 2번 왼쪽 오른쪽, 3번 오른쪽 왼쪽, 4번 왼쪽 왼쪽, 5번 양쪽 동시에, 양쪽 동시에. 정답 골라볼까요? 네, 3번 오른쪽 왼쪽입니다. 자, 편마비 대상자인데요. 여기가 어느 쪽 편마비인가요? 요 내용 꼭 기억해 주셔야죠. 왼쪽 편마비세요. 자, 그러면 불편한 쪽이 왼쪽이네요. 건강한 쪽은 오른쪽이고요. 그래서 대원칙이 있죠. 입을 때는 마비된 쪽 먼저, 벗을 때는 건강한 쪽 먼저. 자, 지금 갈아입힐 때 먼저 벗기고, 벗기는 건 어느 쪽이요? 건강한 쪽입니다. 그럼 오른쪽이 건강하네요. 자, 그 다음에 먼저 입히는 쪽 B번이죠. 입을 때는 마비된 쪽, 그래서 왼쪽. 이렇게 오른쪽 왼쪽으로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51번 다음 그림과 같이 휠체어를 자동차의 트렁크로 옮기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허리 회전을 이용하여 옮긴다. 2번 허리를 굽혔다 펴면서 들어올린다. 3번 몸에서 멀리하여 들어올린다. 4번 무릎을 굽혀 자세를 낮춰서 들어올린다. 5번 다리를 모아 지지면을 좁혀 들어올린다. 정답은요? 4번 무릎을 굽혀 자세를 낮춰 들어올린다입니다. 중심점, 무게 중심은 낮게, 그리고 기저면, 바닥에 닿는 면적은 넓게, 이 내용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52번 엎드린 자세에서 등 근육과 넙다리 근육의 휴식을 위해 타월이나 베개를 받쳐주는 위치가 바른 것은 1, 2, 3, 4, 5. 정답은요? 1번입니다. 네, 등 근육, 넙다리 근육 휴식을 위해서는요, 꼭 기억해 주셔야 되는 요 위치는 이렇게 아랫배 쪽하고, 그 다음에 발목 아래쪽입니다. 네, 이렇게 받쳐줘야 등 근육과 넙다리 근육이 긴장하지 않고 휴식한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53번 휠체어에 앉아있는 대상자를 일으킬 때 요양보호사의 허리 손상을 예방할 수 있는 자세는 1, 2, 3, 4, 5. 정답 골라볼까요? 네, 2번입니다. 자, 휠체어에 앉아있는 대상자 일으킵니다. 일으킬 때 일단 기저면 하면 다리죠. 기저면 넓게, 그래서 최소한 어깨 넓이 정도는 벌려주셔야 되죠. 자, 다리 벌린 거 먼저 고르겠습니다. 1번 아니면 2번이네요. 자, 그런데 이때 약간 앞뒤로 벌려주면 훨씬 더 안정적이고요. 그리고 지금은 이렇게 벌려주는 것뿐만 아니라 무릎을 구부려줘야 되겠죠. 그래서 양쪽으로 다리, 어깨 넓이 벌렸죠. 그 다음에 무릎을 구부렸습니다. 네, 요 두 가지를 만족시키는 내용이 2번밖에 없네요. 54번 오른쪽 편마비 대상자가 지팡이를 이용하여 그림과 같은 경사로를 내려갈 때 이동 순서로 옳은 것은 1번 지팡이 왼쪽 다리 오른쪽 다리, 2번 지팡이 오른쪽 다리 왼쪽 다리, 3번 오른쪽 다리 왼쪽 다리 지팡이, 4번 오른쪽 다리 지팡이 왼쪽 다리, 5번 왼쪽 다리 지팡이 오른쪽 다리. 정답 골라볼까요? 2번 지팡이 오른쪽 다리 왼쪽 다리입니다. 자, 지팡이를 이용하여 경사로 내려갈 때입니다. 경사로 내려가는 경우나 계단 내려가는 경우나 평지를 가는 경우 다 똑같습니다. 지팡이 마비된 쪽, 건강한 쪽. 자, 그래서 지팡이가 가면 일단은 지팡이가 무조건 먼저 나오는 게 1번입니다. 지팡이 나왔네요. 네, 1번 아니면 2번입니다. 3, 4, 5번은 그냥 볼 것도 없습니다. 자, 그래서 지팡이 가고요. 오른쪽 편마비이기 때문에 마비된 쪽이 먼저 가야죠. 자, 그래서 오른쪽 가고 그리고 왼쪽 가면 되겠네요. 2번이 정답입니다.
55번 외상이 의심되는 대상자를 척추 고정판을 이용하여 이송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척추 고정판을 끌어 이동시킨다. 2번 대상자를 척추 고정판 가장자리에 눕힌다. 3번 대상자를 들어 척추 고정판 위에 올린다. 4번 대상자를 척추 고정판 위에 눕히고 무릎, 엉덩이, 위팔을 고정한다. 5번 대상자 머리 쪽에 척추 고정판을 놓고 옮긴다. 정답은요? 4번입니다. 대상자를 척추 고정판 위에 눕히고 무릎, 엉덩이, 위팔을 고정합니다. 자, 외상이 의심되는 대상자는요, 반드시 척추 고정판을 사용해서 이동을 하셔야 되는데, 이때 요양보호사님이 이렇게 계시고, 대상자가 있죠. 누워 있을 겁니다. 왜요? 대상자는 지금 다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대상자는 외상이 의심되는 환자이기 때문에 반드시 척추 고정판을 쓰는데, 대상자 옆에다 이렇게 척추 고정판을 놓습니다. 그리고 대상자를 요양보호사 쪽으로 잠시 이동을 해요. 그리고 이 척추 고정판을 대상자 밑으로 이렇게 이동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대상자 쪽으로 이동을 하고, 그리고 나서 대상자를 척추 고정판에 바로 이렇게 중앙에 위치하도록 눕힌 다음에 여기 고정을 해야 되는데, 대상자를 이렇게 중앙에 눕힌 다음에 고정하는 순서는 아래쪽부터입니다. 자, 1번이 바로 무릎이고요. 그 다음에 엉덩이 팔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위쪽 팔입니다. 그래서 1번, 2번, 3번, 1, 2, 3 요 순서로 고정을 하게 되죠. 자, 그래서 정답이 4번이고요. 1번처럼 이렇게 끌거나 하지는 않고요. 2번도 가장자리 눕히면 대상자 떨어집니다. 대상자를 들어서 위에 올리는 것이 아니라 대상자를 옆으로 한 다음에 척추 고정판을 밀어 넣으시면 돼요. 자, 그리고 5번 같은 경우에 머리 쪽이 아니라 옆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척추 고정판은 대상자 옆쪽에 놓고 옮겨주시면 됩니다. 56번 그림과 같은 침대를 안전하게 사용하는 방법은 1번 침대의 한쪽 난간은 내려둔다. 2번 이송 시 침대 난간을 잡고 이동한다. 3번 부착된 식탁을 대상자 앞쪽에 펴둔다. 4번 침대 볼트는 느슨하게 유지한다. 5번 크랭크 손잡이의 주변 공간을 확보해 둔다. 정답은요? 네, 5번입니다. 크랭크 손잡이의 주변 공간은 확보해 두어야 합니다. 자, 왜 그럴까요? 크랭크 손잡이는 지금 요 침대 항상 아래쪽 이 부분에 크랭크 손잡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 수동이거든요. 수동 침대는 크랭크 손잡이를 이렇게 돌려서 요 오른쪽에 있는 것을 돌리게 되면 위쪽에 있는 이 상반신, 상체가 올라가게 되고요. 요 왼쪽에 있는 크랭크 손잡이를 돌리면 요 다리 쪽이 움직이게 됩니다. 자, 그때 여기 요양보호사님이 이쪽에 위치하게 되는데 아래쪽에 공간이 없으면은 요 돌리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5번이 정답이고요. 그리고 1번 보시면 한쪽 난간을 내려두시면, 지금처럼 내려두시면 어르신이 이리로 낙상하시는 거죠. 위험합니다. 양쪽 다 올려놓으셔야 되고, 이송할 때 난간 잡으시면 힘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어딜 잡아야 되냐면, 지금 파란색으로 동그라미 쳐드릴게요. 여기 튼튼한 요 부위를 잡고 이동을 해주셔야 하고요. 3번 같은 경우에 부착된 식탁을 지금처럼 이렇게 펴놓으시면은 오히려 대상자 활동하는 데 지장이 있습니다. 항상 접어둔다 기억해 주셔야 되고, 침대 볼트 같은 경우 느슨하게 해주시면 이거 침대 다 풀려버려서 꽈당 하시는 거죠. 굉장히 위험할 수 있습니다. 57번 대상자를 도울 때 감염이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은 1번 배설물이 묻은 의류를 분리하여 세탁한다. 2번 생선을 만진 후 흐르는 물과 비누로 손을 씻는다. 3번 장갑을 착용하고 분비물을 처리한다. 4번 혈액이 묻은 물품을 찬물로 씻어낸 후 더운 물로 헹군다. 5번 분비물에 오염된 일회용 장갑을 깨끗이 씻어 말린 후 사용한다. 정답 골라볼까요? 5번입니다. 분비물에 오염된 일회용 장갑을 깨끗이 씻어 말린 후 사용합니다. 안 됩니다. 네, 일회용품은 재활용하지 않는다. 이 내용은 마스크라든지 기저귀 이런 것 좀 재활용해 주세요. 이런 경우 실기시험으로 많이 나오는데 그것도 안 되는 거고, 지금 여기서도
일회용 장갑 깨끗이 씻어 말린다고 이게 오히려 더 이제 위험할 수 있죠. 자, 1번, 2번, 3번, 4번은 뭐 잘해 주신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렇게만 하시면 아주 안전하게 요양볼 제공하실 수가 있습니다. 58번 시설 거주 대상자의 낙상을 예방하는 방법은 1번 복도 바닥을 왁스로 닦는다. 2번 발 크기보다 치수가 큰 신발을 신긴다. 3번 하지 근력 강화 운동을 시킨다. 4번 통이 넓은 바지를 입힌다. 5번 침상을 대상자의 허리 높이로 조절한다. 정답 골라볼까요? 3번 하지 근력 강화 운동을 시킨다입니다. 네, 시설에 거주하시는 분들 낙상 예방은 어디에 계시든 항상 주의해서 봐주셔야 되는 내용인데 다리가 튼튼하시면 덜 넘어지세요. 그래서 하지 근력 강화 운동 너무 좋습니다. 자, 1번은 뭐 정말 위험한 상황이죠. 네, 왁스로 닦으시면 너무너무 미끄럽습니다. 안 되고요. 자, 신발도 지금 잘 맞는 신발을 신겨주셔야지 지금처럼 이렇게 큰 신발 신으시면 오히려 걸려 넘어지죠. 자, 4번도 통이 넓지 않은 바지 입혀주셔야 하고 5번 보시면 침상의 높이도 중요합니다. 가장 낮게 주무실 때는 또 최대한 낮게 조절을 해주셔야지 대상자 혹시 떨어지더라도 좀 덜 다치시고요. 그리고 침대 옆쪽에 주무실 때만큼은 또 자주 떨어지시는 분들은 두꺼운 요를 깔아주시면 훨씬 더 안전하겠습니다. 59번 가스레인지 불에 음식을 올려놓은 것을 자주 잊어버리는 대상자를 돕는 방법은 1번 배달 음식 메뉴로 식단표를 작성하게 한다. 2번 음식을 조리하는 중에는 주방에 있게 한다. 3번 좋아하는 드라마를 틀어놓고 조리하게 한다. 4번 휴대용 가스레인지를 사용하게 한다. 5번 일주일 분량의 음식을 한꺼번에 조리하게 한다. 정답 골라볼까요? 2번입니다. 음식을 조리하는 중에는 주방에 있게 합니다. 자꾸 이제 잊어버리시기 때문에 조리하는 중에 계시고 다 끝나면 이제 움직이시라고 말씀을 드려야 되겠죠. 60번 껍질을 벗긴 감자가 누렇게 변하지 않도록 보관하는 방법은 1번 식초물에 담가 냉장실에 보관한다. 2번 표면에 식용유를 발라 냉장실에 보관한다. 3번 물을 뿌린 신문지에 싸서 냉장고 채소실에 보관한다. 4번 밀폐 봉투에 담아 냉동실에 보관한다. 5번 감자와 키친타월을 번갈아 층층이 쌓아 올려 실온에 보관한다. 정답은요? 1번 식초물에 담가 냉장실에 보관한다입니다. 자, 껍질 벗긴 감자 바로 그냥 보통 껍질 벗기자마자 누렇게 변하는데요. 이때는 식초물에 담가서 냉장실에 보관하시면 이렇게 누렇게 변하지 않습니다. 61번 안전한 환경을 제공하여 감염을 예방하는 방법은 1번 대상자의 세탁물은 격리된 장소에서 세탁한다. 2번 흡인기의 고무 제품은 15분 이상 삶은 후 햇볕에서 말린다. 3번 혈액이 묻은 이불은 찬물로 세탁한 후 더운 물로 헹군다. 4번 가래가 담긴 흡인병은 격일로 닦는다. 5번 배설물이 묻은 의류는 모아서 다른 의류와 함께 세탁한다. 정답 골라볼까요? 3번 혈액이 묻은 이불은 찬물로 세탁한 후 더운 물로 헹군다입니다. 혈액 같은 경우는 감염성 질환이 있는 경우에 혈액으로 전염이 될 수 있거든요. 일단은 이 피를 빼야 되는데 혈액을 잘 빼는 방법이 제일 먼저 찬물로 세탁을 하는 것입니다. 찬물로 세탁을 하고 그리고 나서 더운 물로 헹궈주시면 이 혈액은 시간이 지나면 또 더 안 빠져요. 바로 빼주시는 게 좋겠고요. 1번처럼 이 대상자의 세탁물을 모두 격리된 장소에서 세탁하는 건 아닙니다. 이 오염된 세탁물 같은 경우에 격리 장소에 따로 배출을 하고요. 대상자의 세탁물은 그냥 일반적으로 세탁을 해주시면 됩니다. 2번 같은 경우 이제 고무 제품 많이 나오는데요. 15분 이상 삶은 내용은 잘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나면 자 햇볕에서 말리면 이렇게 갈라집니다. 그래서 고무 제품은 그늘에 말려주셔야 되겠고요. 4번 같은 경우 가래가 담긴 흡인병이 있어요. 이때는 매일매일 닦아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마지막 이제 배설물이 묻은 의류는 다른 의류와 함께 세탁하면 이제 거의 이제
배설물이라고 하면은 보통 객담이나 대변, 소변을 말하는데요. 이걸 다른 의류와 함께 세탁하시는 분은 아마도 안 계실 것 같아요. 네, 따로 세탁한다? 네, 맞습니다. 62번. 대상자의 식사를 준비하기 위해 장을 볼 때 고려해야 할 사항은 1번 장보기 후 경비 결산은 한 달에 한 번 한다. 2번 장을 본 후 결과에 만족하는지를 확인한다. 3번 가족이 먹고 싶은 음식을 확인하여 구입한다. 4번 한 번에 많은 양의 식품을 구입한다. 5번 요양보사 자신에게 필요한 물품을 함께 구입한다. 정답 골라볼까요? 2번 장을 본 후 결과에 만족하는지를 확인한다입니다. 63번 식사를 거부하는 치매 대상자를 돕는 방법은 1번 약물의 부작용인지 확인한다. 2번 음식을 요청할 때까지 기다린다. 3번 모든 음식을 섞어서 갈아준다. 4번 식사해야 하는 이유를 설명한다. 5번 본인의 식사를 직접 준비하게 한다. 정답은요? 1번 약물의 부작용인지 확인한다입니다. 자, 식사를 거부한다 그러면 일부 약물들은 이제 입맛이 떨어지는 경우 그런 경우도 있고요. 부작용이 식사를 갑자기 거부하는지 이런 내용을 확인해 주시면 되겠고요. 2, 3, 4, 5번은 지금 치매 대상자에게는 이런 내용이 이제 부합하지가 않습니다. 대상자 요청할 때까지 기다리면 몇 날 며칠을 굶으실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3번처럼 모든 음식을 섞어서 갈아주면 더 입맛이 없으세요. 자, 이유를 설명한다 해도 대상자는 논리적이지 않기 때문에 이 타당한 이유를 말씀드려도 이제 모르시는 경우가 많겠고요. 자, 5번 같은 경우 직접 준비한다 안 되는 내용이죠. 우리 요양보 선생님이 치매 대상자에게 뭔가 도움을 주러 가셨는데 밥 준비 스스로 하세요 이런 건 또 있을 수 없는 일이죠. 64번 제가 치매 대상자의 환경을 안전하게 조성하는 방법은 1번 밤에는 화장실 전등을 꺼둔다. 2번 침대는 벽에서 떨어뜨려 놓는다. 3번 방 안에는 큰 거울을 걸어둔다. 4번 온수파이프는 절연체로 감싸둔다. 5번 모기약은 침상과 가까운 곳에 둔다. 정답은요? 4번 온수파이프는 절연체로 감싸둔다입니다. 네, 온수파이프 잘못 만지시면 이제 화상 입을 수가 있어요. 위험하니까 절연체로 감싸두시는 거 잘 해주셨고요. 1번처럼 밤에는 화장실 전등은 밝혀두시는 게 좋습니다. 켜두시고 그리고 침대를 한쪽 벽에 붙여두시면 훨씬 더 안전하죠. 자, 3번처럼 큰 거울을 방 안에 두시면 본인 모습에 놀랍니다. 깨질 수도 있고 큰 거울은 치워둔다 혹은 덮개로 덮어둔다 보시면 되고요. 모기압 같은 경우는 이제 화재 위험이 있어요. 그리고 또 여기서 화학 성분들이 나오기 때문에 가능하면 이제 침상과 좀 먼 곳에 두시는 게 좋겠습니다. 65번 치매 대상자가 밤에 일어나 베개솜을 먹고 있을 때 대처 방법은 1번 장갑을 끼고 자게 한다. 2번 수면제를 먹여 재운다. 3번 가족에게 새 베개를 사오게 한다. 4번 솜을 먹으면 안 된다고 설명한다. 5번 솜베개 대신 두꺼운 수건을 베게 한다. 정답은요? 5번입니다. 솜베개 대신에 두꺼운 수건을 베게 해주시면 되겠네요. 지금 이제 베개 솜을 드시니까 솜이 없는 수건을 이렇게 대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66번 최근에 입소한 치매 대상자가 2, 3일간 밤에 잠을 자지 않을 때 대처 방법은 1번 경쾌한 음악을 틀어준다. 2번 밤에 충분히 운동하게 한다. 3번 따뜻한 홍차를 제공한다. 4번 낮 동안의 수면 상태를 파악한다. 5번 포만감을 느낄 수 있는 음식을 제공한다. 정답은요? 4번 낮 동안의 수면 상태를 파악한다입니다. 2, 3일간 밤에 잠을 자지 않는 거죠? 그러면 낮에는 잠을 주무시는지 이 내용을 한번 확인해 주시는 게 좋겠고요. 주무실 때만큼은 좀 조용히 해주셔야 돼요. 1번 틀렸고요. 2번은 밤에 운동을 하면 또 각성이 됩니다. 안 되고요. 따뜻한 홍차에는 카페인이 들어있어서 안 되겠네요. 자, 5번 같은 경우에 또 너무 포만감을 느낄 수 있는 음식을 드리면 포만감 때문에 또 숙면에 취하실 수가 없어서 여기에서는 4번이 가장 적합한 답입니다.
67번 밤에 자다가 깨서 배를 움켜잡고 거실을 배회하는 치매 대상자를 돕는 방법은 1번 복통이 있는지 확인한다. 2번 증상이 사라질 때까지 기다려준다. 3번 문을 열어 신선한 바람을 쏘이게 한다. 4번 따뜻한 녹차를 제공한다. 5번 빨래를 개면서 에너지를 소모하게 한다. 정답은요? 1번 복통이 있는지 확인한다입니다. 여기에서의 키워드는 자다가 깨서 배를 움켜잡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제 배를 움켜잡고 배회를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이분은 혹시 무슨 문제가 있나? 복통이 있나? 이렇게 확인해 보시는 게 가장 우선적이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68번 치매 대상자가 점심 식사 후 얼마 지나지 않아 계속 밥을 달라고 할 때 요양보호사의 반응으로 적절한 것은 1번 몇 시에 점심을 드셨는지 잘 생각해 보세요. 2번 이 빈 그릇이 어르신이 드신 거 맞죠? 3번 지금 2시예요. 조금 쉬었다 간식 드릴게요. 4번 그새 깜빡하셨네요. 조금 전에 드셨잖아요. 5번 언제 식사했는지 다른 분들에게 한번 확인해 보세요. 정답 골라볼까요? 지금 2시예요. 조금 쉬었다 간식 드릴게요. 자, 점심 식사하고 났는데 계속 밥을 달라고 하니까요. 지금은 2시인데요. 이제 시간이 점심이 지난 시간이라는 걸 알려주시는 거고요. 조금 쉬었다가 간식을 드리겠다. 이렇게 약속을 해주셨네요. 그러면 조금 기다릴 수 있겠습니다. 정답 3번입니다. 69번 해질녘만 되면 집안을 왔다 갔다 하며 불안해하는 치매 대상자를 돕는 방법은 1번 조명을 어둡게 하여 마음을 안정시킨다. 2번 혼자 조용히 쉴 수 있는 시간을 늘려준다. 3번 커튼을 걷어 밖을 볼 수 있게 한다. 4번 좋아하는 반려동물과 함께 시간을 보내게 한다. 5번 피자와 콜라를 제공하여 포만감을 느끼게 한다. 정답은요? 네, 4번입니다. 좋아하는 반려동물과 함께 시간을 보내게 한다입니다. 해질녘만 되면 왔다 갔다 하면서 불안해하세요. 자, 요 키워드가 나왔네요. 해질녘 이렇게 나오면 석양 증후군을 기억해 주셔야 하는데 해가 지면서 불안 증상들, 이상 행동 증상들이 나타납니다. 이때는 좋아하는 반려동물과 함께 시간을 보낸다든지 아니면은 노래를 부른다든지 이렇게 뭔가 어르신의 관심을 다른 곳으로 좀 돌려주시는 게 좋겠고요. 요 지금 석양증후군 같은 경우는 어두워지면서 이러한 불안 증상이 나타났기 때문에 어둡게 하는 것이 아니라 밝게 해주시는 것이 도움이 되고요. 그리고 이번처럼 혼자 계시면 혼자서 자해를 한다든지 혹은 뛰어내린다든지 밖으로 나간다든지 이런 예기치 못한 상황이 생깁니다. 그래서 함께 있어준다. 이 내용 너무 중요합니다. 혼자 있게 하지 않고요. 함께 있어주시는데 이때는 우리가 이렇게 같은 공간 안에 있더라도 내 시야에서 어르신이 이제 시야에 내가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위치해 주시면 좋고요. 자, 커튼을 걷어서 밖을 볼 수 있게 하면 막 나가버립니다. 그래서 커튼은 닫아 주셔야 됩니다. 마지막 5번째는요. 피자, 콜라. 지금 콜라에 여기에 지금 카페인이 들어있네요. 좀 흥분하실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요 식품 선정이 좀 잘못됐고요. 네, 여기서는 돕는 방법 중에 가장 좋은 게 4번으로 골라주시면 됩니다. 70번 시설에서 생활하는 치매 대상자가 거실에 나와 자유행위를 할 때 대처 방법은 1번 수치심을 주어 행동을 멈추게 한다. 2번 거실에 있는 사람들을 다른 곳으로 이동시킨다. 3번 자유행위가 끝날 때까지 기다린다. 4번 경범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고 경고한다. 5번 멈추지 않으면 좋아하는 물건을 가져간다고 한다. 정답은요? 네, 5번입니다. 멈추지 않으면 좋아하는 물건을 가져간다고 한다입니다. 이런 경우는 이제 부적절한 성적 행동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어르신이 특별히 성에 너무나도 관심이 있어서 이런 행동을 한다기보다는 이게 치매 때문에 나타나는 행동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때는 이제 좋아하는 물건을 가져간다. 간식을 이제 더 이상 드릴 수 없다. 이런 내용들을 이야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71번 인지기능에 문제가 없는 대상자에게 적합한 인지자극 훈련은 1번 동물 그림 찾기, 2번 직선 따라 그리기, 3번 탬버린 흔들기, 4번 뇌건강 일기 쓰기, 5번 숫자 따라 쓰기.
정답 골라볼까요? 네, 4번 뇌건강 일기쓰기입니다. 이제 교재에도 나와 있는 내용인데요. 인지 기능에 문제가 없는 대상자에게 할 수 있는 인지자극 훈련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뇌건강 일기쓰기, 빈칸 채우기, 물건값 계산하기, 특정 글자 고르기 이런 것들이 이제 인지 기능에 문제가 없는 대상자에게 하는 인지자극 훈련입니다. 정답 4번입니다. 72번 주의력 장애 대상자와 이야기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복잡한 이야기를 한다. 2번 메시지를 천천히 조용히 반복한다. 3번 그림을 이용하여 이해를 돕는다. 4번 매번 새로운 사물에 대하여 이야기한다. 5번 대상자의 특성에 대해 주위 사람들에게 비밀로 한다. 정답 골라볼까요? 2번 메시지를 천천히 조용히 반복한다입니다. 주의력 장애 대상자이기 때문에 주의가 지금 집중되지 않아요. 주의력 장애는 집중력이 떨어지고 산만한 거죠. 그래서 메시지는 천천히 조용히 반복해 주시면 되고 1번처럼 이렇게 복잡한 이야기가 나오면 더 정신 산만해집니다. 안 되고요. 3번도 보시면 그림을 이용하여 이해를 돕는 경우는 이해력이 떨어지시는 분들에게 해주시면 돼요. 자, 4번도요. 매번 새로운 사물에 대해서 이야기해주면 혼란을 일으키게 됩니다. 또 산만해져요. 자, 5번도 보시면 대상자의 특성에 대해서 주변 사람들에게 알려주셔가지고 주위 사람들이 이 사람은 정신 산만하고 주의력 떨어지시기 때문에 좀 양해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미리 해놓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비밀로 하는 것은 아니다 보시면 됩니다. 73번 치매 대상자가 목욕을 거부할 때 요양보호사가 나 전달법으로 반응한 것은 1번 그럼 언제 목욕을 하면 좋을까요? 2번 목욕을 하면 기분이 상쾌해질 거예요. 3번 지금은 목욕하기 싫으시군요. 4번 목욕하지 않으면 가려울까봐 걱정이 돼요. 5번 씻지 않으면 냄새가 나서 사람들이 싫어해요. 정답은요? 4번입니다. 목욕하지 않으면 가려울까봐 걱정이 돼요. 네, 누가 걱정이 돼요? 제가요. 그래서 나의 의견이, 나의 의중이 전달이 되는 그러한 대화법 중에 하나가 나 전달법입니다. 어르신, 목욕하지 않으면 가려울까봐 제가 걱정이 되는데요. 이렇게 해주시는 것이 나 전달법입니다. 4번이죠. 74번 치매 대상자가 다음과 같은 문제 행동을 보일 때 요양보호사의 대처 방법으로 옳은 것은 치매 대상자가 요양시설에서 함께 사용하는 의자를 독차지하고 다른 어르신이 앉으면 밀어버리면서 공포 분위기를 만든다. 1번 이 의자가 어르신 거냐고 야단친다. 2번 좋아하는 간식을 주지 않는다고 한다. 3번 혼자만 있도록 문을 닫아준다. 4번 천천히 치매 대상자의 관심을 유도한다. 5번 의자에 사이좋게 같이 앉도록 타이른다. 정답은요? 네, 4번입니다. 천천히 치매 대상자의 관심을 유도한다입니다. 이런 파괴적인 행동들이 나타날 때 관심을 좀 다른 곳으로 돌리셔서 이러한 이제 문제 행동을 조금은 신경 쓰지 않도록 이렇게 해주시는 것이 좋겠네요. 75번 치매 대상자가 저녁 8시가 되면 불안해하면서 자꾸 집에 간다고 밖으로 나가려고 할 때 대처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조용히 혼자 있도록 한다. 2번 소음을 차단하기 위해 텔레비전을 끈다. 3번 따뜻한 음료수를 제공한다. 4번 낮잠을 자게 한다. 5번 조명을 어둡게 하여 마음을 안정시킨다. 정답은요? 3번 따뜻한 음료수를 제공한다입니다. 자, 8시 되면 불안해하면서 자꾸 집에 간다고 하시는 거죠. 석양증후군이네요. 자, 이럴 때는 따뜻하게 해주시면 돼요. 이 석양증후군 같은 증상이 야간 선망하고도 흡사한 부분이 있어요. 이럴 때는 이제 몸을 따뜻하게 해주시고 불을 좀 켜주시면 이러한 증상들이 좀 좋아지는 경향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따뜻한 음료수를 제공해 주시면 몸도 따뜻해지고 좀 안정이 될 수 있습니다. 1번 같은 경우에 이렇게 혼자 둔다 그러면 너무 위험합니다. 안 되고요. 함께 있어준다 기억해 주시고, 두 번째는 소음을 차단하기 위해
텔레비전을 꺼주시면 이제 또 너무 깜깜해지기 때문에 TV를 켜주시면 좀 환해지거든요. 그러면 이런 증상이 좋아져요. 4번에는 낮잠을 자게 하면 밤에 잠을 못 주무시죠. 그래서 더 불안해질 수 있으니 낮에는 활동을 좀 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게 중요하겠고요. 그 다음에 5번째는 조명을 어둡게 하는 것보다는 밝게 해주시는 것이 훨씬 더 도움이 많이 됩니다. 정답 3번입니다. 76번 식사 준비 중에 치매 대상자가 생선을 굽겠다고 고집을 부릴 때 요양보호사의 반응으로 적절한 것은 1번 저와 같이 한번 구워봐요. 2번 왜 이제서야 생선을 굽겠다고 하세요. 3번 제가 구워드릴 테니 기다리세요. 4번 어떻게 구울지 먼저 설명해 보세요. 5번 생선을 씻어서 소금을 뿌리고 구워보세요. 정답은요? 1번 저와 같이 한번 구워봐요. 너무 잘하셨네요. 이런 요양보호사님 너무 훌륭하세요. 네, 1번입니다. 77번 대상자의 임종 후 사후관리로 옳은 것은 1번 베개를 이용하여 어깨와 머리를 올려준다. 2번 대상자의 얼굴을 시트로 덮어준다. 3번 의친을 빼내어 의치용기에 보관한다. 4번 부착된 튜브나 장치를 신속히 제거한다. 5번 방을 깨끗하게 정리하고 조명을 어둡게 한다. 정답은요? 1번 베개를 이용하여 어깨와 머리를 올려준다입니다. 네, 임종 후에 돌아가시고 나서 사후 관리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네, 베개를 베어주시면 어깨와 머리가 올려지거든요. 그러면 얼굴색이 이렇게 검게 변하는 것을 예방할 수가 있습니다. 자, 2번에 보시면 얼굴을 시트로 덮어주시지 않고요. 어깨까지 덮어주십니다. 네, 그래서 이 내용은 틀렸고 3번은 의치는 어떻게 할까요? 하면 보호자와 상의합니다. 또 4번처럼 부착된 튜브나 장치는요. 의료진에게 맡겨주셔야 되고요. 또 5번 같은 경우에 방을 깨끗하게 정리하고 자, 조명 볼까요? 조명은 차분하게 조절해 주시는 게 맞네요. 네, 그래서 정답이 1번이네요. 78번 대상자가 넘어져 발목에 통증이 있고 골절이 의심될 때 응급처치 방법은 1번 발을 움직이지 않게 한다. 2번 다리를 심장 아래로 내려준다. 3번 압박붕대를 꽉 조이게 감아준다. 4번 튀어나온 뼈 부위를 압박한다. 5번 발목을 따뜻한 물수건으로 감싸준다. 정답은요? 1번 발을 움직이지 않게 한다입니다. 네, 여기서는 발목에 통증도 있고 골절이 의심됩니다. 골절은 뼈가 부러지거나 금이 가는 상태인데요. 이때 움직이면 2차 손상이 일어나죠. 네, 그래서 발을 움직이지 않게 한다. 네, 너무 잘 골라주셨고요. 자, 이때 이제 또 대처 방법을 보시면 다리를 심장보다 아래로 내려주면 더 부어요. 그래서 심장보다 높게 해주시는 게 더 부종을 경감시킬 수가 있고요. 자, 압박붕대를 꽉 조이게, 지금 여기는 골절이 의심되기 때문에 이렇게 너무 꽉 조이시면 안 됩니다. 자, 네 번째도 뼈 부위를 압박하면 네, 뼈가 골절된 것이 지금 그냥 부러지거나 금이 가는 거는 그냥 단순 골절인데 막 뼈 부위를 너무 압박하게 되면 막 이게 튀어나오는 거죠. 복합 골절이 될 수 있어서 위험하겠죠. 5번 같은 경우도 이제 발목이 통증 있고 골절이 의심되는 상황에 따뜻한 물수건을 감싸주면 이때는 따뜻한 물수건으로 감싸주는 것보다 냉찜질 해주는 것이 더 우선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정답이 1번이네요. 79번 치매 대상자가 약을 한꺼번에 많이 먹고 쓰러져 의식이 없을 때 대처 방법은 1번 등을 두드려 구토를 유발한다. 2번 찬 물수건으로 얼굴과 팔다리를 닦는다. 3번 물을 먹여 약물을 희석한다. 4번 토사물을 모두 닦아서 변기에 버린다. 5번 먹고 남은 약이 든 병을 챙겨 병원에 간다. 정답은요? 네, 5번입니다. 먹고 남은 약이 든 병을 챙겨서 병원에 가주시면 됩니다. 자, 요런 경우 참 난감하실 텐데요. 대상자가 약을 한꺼번에 다 먹고 쓰러져 계세요. 자, 그런데 중요한 내용은 의식이 없습니다. 자, 의식 없는 경우 이때는 정말 난감합니다. 대처 방법이
구토를 유발한다? 안 됩니다. 특히나 의식이 없는 경우는 특히나 더 구토를 유발하는 지시가 있는 경우엔 가능하지만 지금 의식 없기 때문에 구토를 유발해서는 또 안 되는 내용이고요. 2번 같이 찬수건으로 이렇게 뭐 닦는 거는 지금 급한 게 아니죠. 지금은요, 호흡하고 맥박을 확인하고 없네. 바로 그냥 119에 신고하는 내용이 더 급하죠. 자, 그리고 3번도 아주 조심하셔야 되는 내용인데, 의식이 없는 경우는 아무것도 입으로 뭔가 투여해서는 입으로 들어가서는 안 됩니다. 의식이 없는 경우에 오히려 뭔가 입으로 들어간다, 기도로 흡인이 돼서 예후가 훨씬 더 안 좋습니다. 자, 네 번째도 토사물. 이 토사물이라고 하는 건 구토하거나 설사하거나 해서 요런 이 내용들은 병원에 가져가야 대처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병원에 가져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먹고 남은 약이 든 병을 챙겨 가지고 가서 이 약이 어떤 약인지 알아야 병원에서 대처를 해주죠. 그래서 정답이 5번이죠. 80번 대상자에게 심폐소생술을 할 때 가슴 압박을 정확히 시행한 경우는 1, 2, 3, 4, 5. 정답 골라볼까요? 네, 2번입니다. 자, 여기 심폐소생술을 할 때는 심정지가 확인이 됐을 때 의식이 없고 그런 경우에는 바로 이제 119에 구조 요청을 하고요. 그리고 가슴 압박을 바로 시작하게 되는데 이때 이제 가슴 압박하는 부위는 흉골 아래 2분의 1 부위고요. 또 이번에 여기 이 부분이 바로 흉골이거든요. 그래서 흉골 아래 2분의 1 부위에 정확하게 손꿈치를 놓고 직각으로 이렇게 90도 각도로 이 심폐소생술을 하게 됩니다. 너무 잘해 주셨고요. 지금 1번 같은 경우는 손꿈치의 위치가 이렇게 가슴 쪽으로 왔기 때문에 오른쪽 가슴으로 왔죠. 안 됐고요. 이렇게 3번처럼 손이 지금 각도가 완전히 이제 옆으로 누웠죠. 이렇게 비스듬해도 안 되고 이렇게 옆으로 누워도 안 되고 지금 팔꿈치 이렇게 구부려도 안 되고 정확하게 2번으로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유황보사 자격시험 대비하여 CBT 실전 모의고사 실기 영역 풀어봤는데요. 네, 우리 열심히 공부하셔서 공부하신 만큼 또 시험에 많은 도움 되시기 바라고요. 문제 푸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열린 요양보사 교육원 장희영 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